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한 9개의 대학이 있고 또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등등이 있는 역사도시, 또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바로 서대문구입니다. 오늘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서대문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 3선이신데 네. 득표율을 보니까 67.3%예요. 네.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 아닌가요? 제일 높은 1등은 아니고 예. 2등을 했습니다. 2등 하셨군요. 네. 3선 중에는 가장 높은. 중에서 예, 1등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서대문 구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한 그런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난 8년 동안 우리 서대문의 많은 변화를 보시고 예. 신뢰하고 앞으로 더 미래 공간에 서대문을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 안산 자락길처럼 예. 장애인도 쉽게 갈 수 있는 예. 최초의 무장애 순환 자락길을 만들어낸 것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제 동복지 허브화라든지 그 복지를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의 복지 1등구라고 이렇게 명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또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세로를 주말이면 대중교통 정지구에서 차 없는 거리가 되면서 맞아요.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상권 활성화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실제로 요즘은 몇 센치? 예, 180cm. 예. 그러니까 이제 180이면 네. 요즘 뭐 별로 그렇게 큰 키는 아니죠. 네, 저보다 한 2cm 작으신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똑같이 키다리 아저씨인데 키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키다리 아저씨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서 몰래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저를 키다리 아저씨로 해준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이 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른들도 그냥 키다리 아저씨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누구에게나 그런 키다리 아저씨가 한 명쯤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 구민들은 제 그 구청장님을 키다리 아저씨로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서대문 지역은 우리 복지통장님들 아니면 또 백화정보등기 후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키다리 아저씨인데 제가 그냥 대표 키다리 아저씨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어떤 조직화를 꾀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자, 그 안산 자락길은 저도 정말 그 감동했던 길입니다. 제가 이제 한 그 지방 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등산을 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곳이 안산이에요. 왜냐하면 힘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순환형인데다가 이제 계단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무장애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애 안산 자락길이 이제 데크길로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평평한 곳은 그대로 산길을 이용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쭉 갈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휠체어가 아무런 장애 없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가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전체가 7km거든요. 보통 성인들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휠체어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걸어가면 뭐 남자분들 좀 빠른 걸음은 1시간 반이면 돌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정말 감동했던 게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무장애입니다.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사는 있죠. 그렇죠. 기울기는. 그러니까 맨 위로 올라가는 곳에는 그런 기울기들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단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9도 정도로 예상하고 쭉 작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비탈을 올라가려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9도를 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파른 곳은 한 13도 정도까지는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 대체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조금 가파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거기하고 제가 그때 그 양재동에 살았는데 그 양재동에 있는 그 산들을 특히 청계산을 비교해 보면서 청계산은 너무 계단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 안산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청계산은 또 한쪽에 요즘 많이 합니다. 그게 나왔어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국 곳곳에 저희 것을 와서 벤치마킹하고
그 동네에 적합하게 예, 맞습니다.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군데가 모범이 하나 있다 보니까 네. 그 청계산에도 그 완만한 네. 그 경사로만 되는 그런 길이 네. 나와서 네. 너무 네.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안산으로 일단 네. 이제 점수를 많이 따셨다는 우리 얘기죠. 주민들은 잘 알지만 이제 전국적으로는 우리 안산이 서대문 안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이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동복지 허브화도 좋은 네.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네.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동복지 해주십시오. 허브화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동이 복지의 중심이 되자. 네. 이제 예전에는 구청에서 다 했는데 맞습니다. 동에서 복지를 중심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동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은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복지동장이 되고 예. 또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이 돼서 예. 복지에 관련된 것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있던 방문 간호사들이 예. 이 동에 전진 배치돼서 예. 그쪽에서 간호사와 함께 또 우리 사회복지사, 예. 통장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통별로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예. 있도록 만든 이런 원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찻동 사업의 찻동의 원조다. 원전 모델입니다.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이제 동행정복지센터로 만들었고 예. 서울시는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줄여서 찻동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모델이 그 가장 기본적인 원전 모델이었고 예. 보건복지부는 이제 저희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소속은 마포지만 네. 신촌 그 오거리를 네. 끼고 있는 그 네, 학교에 그렇습니다. 다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늘 신촌 오거리가 너무 막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적어서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솔직히 거기서 이제 연대 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늘 차들이 치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감하게 거기를 네. 이제 걷는 거리로 차 없는 거리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굉장히 초반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네. 특히 일부 이제 그 신문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지금도 막히는데 이걸 네. 이렇게 막 더 막히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근데 지금은 반응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최초로 시행한 지역이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대 앞에서 신촌 로타리까지 예. 거기가 이제 550m 정도 되는 예. 구간인데 이 구간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그럼요. 그리고 끔찍한 현대백화점에서 세일하고 예. 그런데 만약 비가 왔다 예. 이러면은 차는 차대로 막히고 예. 사람들은 우산 쓰고 가기에도 서로 힘들고. 부딪히고 예. 또 인도가 너무 좁다. 인도에는 예. 노점상도 노점도 있고 있고. 또 분전함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보행로를 2배로 넓히는 거죠. 예. 이 도로는 한 차선씩만 놔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는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고 주말에는 아예 차 없는 걸 해버렸어요. 예. 지금은 이제 금토일입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차 없는 거리였는데 그래서 주말에 금토일을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장이 생기는 거예요. 550m의 맞습니다. 광장이 생겨서 엄청난 광장이죠. 여기에 많은 공연이 일어나고 1년에 650회의 공연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작은 버스킹을 포함해서의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지금은 다 이제 그렇게 느끼지만 초기에는 우선 상인들이 반발했죠. 그렇죠. 차가 없으면 우리 장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우리 네. 물류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네. 뭐 이러면서 이런 것에 대한 예. 반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이제 잘 설득을 했어요. 예. 지금 자꾸 상권이 침체돼 가고 있고 또 주변 지역인 홍대하고 비교해도 우리 지역이 너무 이렇게 쇠락해 가니 예. 이왕에 한번 모험해 봅시다. 예.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상권 활성화될 수 있으니 모험을 해서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예. 나중에 여러 가지 심포지움, 토론회 뭐 이런 걸 과정을 거치시면서 처음에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그 2010년 구청장 될 때 제안을 하고 예. 이게 이루어진 게 2014년이니까 4년이나 걸렸네요. 네, 4년이 걸린 작업이었죠. 예. 그 과정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졌는데 막상 공사할 때는 노점상 분들이 또 다 점거를 하셨어요. 맞았어요. 예,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그 길을 다 노점상이 점거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뭐 밤새워서까지 예,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결국은 아무도 물리력으로 쫓아내지 않고 대화로 다 이렇게 소통이 돼서 공사를 해가지고 2014년 1월에
개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네. 사실은 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물총 축제가 네. 명물이 됐고 네. 또 맥주 축제도 열리고요.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여기가.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이런 축제들이 오다 보니까 또 축제들 때문에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축제를 하면은 좀 우리가 장사도 잘 되고 이래야 될 텐데 물총 축제니까 물이나 맞고 뭐 좀 상가가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의 얘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요즘은 뭐 카드를 이제 그 쓰고 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현금 매출은 알 수가 없고 과거에 비해서 카드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유동인구 파악은 통신사들의 또 통신량 가지고 다 파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익이 늘어나는 상권이 많은 건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많이 몰려왔는데 자기의 영업소로 사업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본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지금 이제 그 금토일로 하루가 더 연장된 것도 상권에서 연장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조직이 되어진 조직 쪽에서 오히려 더 늘려달라.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전일제로 하자. 주말만 하지 말고 이런 정도로 상권이 실제로 활성화되는 것이 많고요. 이제 비판이 있다고 하는 축제 때 비판은 딱 그 물총 축제 때 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나가는데 물총 맞았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걸 제외하면 처음에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할 때 저희 신촌에 있는 음식점들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가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저희는 추운 겨울에 누가 올까 싶었는데 추운 겨울에 축제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외에는 즐길 곳이 없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계속 몰려오시더라고요. 그 결과로 처음에 대박이 나면서 이분들이 차 없는 그래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다양해요.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 정말 10대, 20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가기가 좀 명분스러워요. 그런데 신촌은 다양한 연령층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공간에서 즐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홍대 쪽은 클럽 문화 중심입니다. 실내고요. 저희 신촌 연세로 쪽은 광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콘서트도 가능하고 다양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패션쇼의 런웨이도 가능하고 또 뭐 댄스 페스티벌도 가능하고 이게 다 열린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가로서 훨씬 더 좋은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대문구 하면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개성들이 굉장히 그 좀 있는 그런 권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촌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는 젊음의 거리.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제 이쪽 그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이쪽은 완전히 역사의 거리.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역사의 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부터 저희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민주축제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번 73주년 광복절에도 14, 15일 독립민주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민주축제를 하는 것은 서대문 형무소가 198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190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907년도에 저희들 이를테면 운동하시는 분들을 가두기 위한 장소였잖아요. 그리고 1945년 이제 독립이 되고 그리고 폐쇄된 때가 1987년. 그래서 그 형무소 역사관의 절반은 독립의 역사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저희는 독립민주의 현장으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축제를 열고 있고요. 저희가 그곳이 왜 그 역사적인 장소로서 의미가 있냐면 이제 독립문이 제일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형무소 역사관이 있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100주년이 되는 3.1절 100주년이 되고 임시정부 기념관 100주년이 되는데 이 임시정부 기념관이 바로 우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바로 옆에 이제 지어집니다. 내년이 착공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 독립의 역사가 이 독립문 자체가 예전에 영음문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게 한 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독립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에 대한 장소이고
또 절반은 또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우리 그 대한민국이 공화정을 예. 시작했던 것이 임시정부였거든요. 전 세계 최초죠. 네, 예.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벨트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독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화를 한 자리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네. 없잖아요. 네. 뭐 독립의 흔적들은 싹 없어져 버렸다거나 네. 네. 아니면 민주화의 흔적들을 싹 네. 없애버렸다거나 네. 그러는데 그런 곳이 살아있는 이 서대문, 이 색다른 그런 네. 공간이 될 것이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런 루트들을 잘 개발하면 그 신촌의 연세대 그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촌 로터리에서 넘어와서 그 서대문 그 독립 네. 문까지 그 주변까지가 완전히 역사 탐방의 루트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문, 그다음에 형무소 역사관, 예.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 예. 그러면 그 위에 공간이 저희가 현재 2-2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곳을 가능하면 새로운 어떤 민주화 관련된 예. 민주의 전당이랄까 예. 아니면 또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연수원 시설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무소 역사관의 주차장 공간이 예. 과거에 여기가 이제 그 형무소의 공장터였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복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하려면 그렇죠.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예. 과거의 공간의 3분의 2 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더 복원시키고 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요. 예. 근데 1년에 한 65만 명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차량이 올 텐데 그 위 공간에 민주화 관련된 민주전당을 만들고 예. 좀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예. 저는 그 쾌적하게 역사문화 벨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역사 순대기도 되는 이를테면 연대기로 예. 독립문에서 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 그리고 민주의 전당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독립과 민주의 역사 그리고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이게 통일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예. 시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의 장소가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그 6개의 권역을 공간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번에 내세우셨는데 네, 이번 선거 때 그 중에서 저는 이 홍제역 주변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네. 절감하겠거든요. 네. 이 지역을 예전에 그 제가 대학로에서 그 있을 때 지나가면은 컴컴해서 빛도 잘 안 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이 공간이 고가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네. 있는데 이곳을 언더그라운드 시티로 만드시겠다고. 네. 지금 이제 네. 거기가 실제로는 저희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환승인구가 많은 곳이 홍제역인데 저희 홍제역은 특별히 보면 다른 대개 지하철역이 사거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홍제역은 사거리가 아닙니다. 중간에 예. 있어요. 예. 처음에 왜 이렇게 설계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제역을 홍은사거리까지 연장을 시키자. 예. 그러면 이제 사거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하 광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구간이 한 260m 정도 되는데 예. 이 260m 구간을 이제 지하 공간을 만들어내서 예. 홍은사거리에서부터 홍제 지하철역이 되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입구 자체를 조그마한 입구로 만들지 않고 예. 강남 코엑스와 상황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구간에 전체 큰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면 예. 지하 광장으로 내려가는 뭐 계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지하 공간 자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내려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안에 상가도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광장이 만들어지고 예. 지하 광장에서도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어둠침침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는 입구부터 광폭화를 시키면 충분히 좋은 지하 광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 지하에 그 환승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까지 개발한다고 하면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명명했는데 이거는 이제 몬트리올이라든지 예. 토론토에 있는 그쪽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개발할 때 동시에
인왕시장 개발까지 연결하게 되면 예. 지하를 인왕시장 지하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뭐 500에서 한 1000대까지만 저희가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많고 환승 지역인데 교통의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왕시장이 좀 현대적인 마켓으로 바뀌면서 시장을 이용할 때 이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자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제동 쪽이 정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가연이 완전히 재개발이 네. 완료가 되면서 새롭게 네. 또 태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북가자, 남가자 이쪽은 네. 완전히 또 새로운 가재울 뉴타운이 됐죠. 뉴타운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벌써 뭐 네.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쪽은 그 주거 단지로서의 최적화 또 부가연 쪽도 새로운 주거 단지와 또 상업 단지의 조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서대문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역세권을 4대 역세권으로 네. 신촌, 그다음에 아현 서대문, 그리고 이제 가자, 네. 그리고 홍제 이렇게 잡았는데 네. 이제 가자 지역을 그 지금 현재 있는 가재울 뉴타운하고 구분해서 네. 북가자 영역을 네. 좀 더 이제 저층 주거지로 개발하는 이걸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자 역세권 쪽은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제 아현 서대문은 이제 서대문 지역은 역사문화 벨트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현역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부분에 이제 부가연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인재교육센터로 청소년의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현 쪽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새로운 어떤 작은 어떤 뭐 뉴타운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청년들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서대문인데 사실 청년이 거주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네, 비싸져서. 사실 뭐 부가연 같은 곳이 청년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거기가 싹 없어지고 북가전 난간에도 싹 없어지고 그럼 청년들은 어디서 주거를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곳이 이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곳은 많지만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때는 없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 문제 저희가 그 7기에 그러니까 민선 7기에 제 공약의 첫 번째를 서대문을 교육 신도시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를 권역별로 만들겠다. 그중에 이제 모델이 홍콩권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입시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본인의 어떤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또 아니면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재울에도 이제 공간을 확보를 저희가 대지를 이제 확보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권역별로 네 군데를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교육에 관련된 9개 대학이 있는 이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25개구에서 9개 대학이 있는 곳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인데 그래서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도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과거에 홍제동 청구아파트 위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개조해서 8개 방을 만들고 16명을 입주시키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받은 그래서 아주 그 획기적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벌렸고 그 이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해서 천연동 쪽에 또 그 50명 정도가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48명이 이렇게 와 있는데 거기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1인 신기록은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거기는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대학생들이 그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씩 천연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근거로 해서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와 1가라고 하는 협동조합형, 이를테면 두 주택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1인 주택을 만들어줬습니다.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와 함께 해가지고 사회주택을 또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한 가구가 이를테면 한 방씩 들어가지만 공유 부엌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년과 사회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짧게 두 가지는 꼭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고 그리고 이 재개발에 자꾸 되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원칙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가 64개 지역을 제가 구청장 했을 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1개로 줄었어요. 그 중에 완성된 곳도 있고 해제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31개 중에서도 21개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고 10개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은 하여튼 주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안 하겠다면 해제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법적인 해제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데는 빨리빨리 추진해 드리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주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또 심지어 되게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나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지역 주민이 원래 살던 주민이 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동산 이익을 더 향유하는 시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 의사에 따르겠다는 게 전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촌 같은 경우에 원래는 우리 신촌이 아주 활성화됐던 지역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떠나버려서 맞아요. 예전에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대 앞에 그러니까 2와 52번가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비었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과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제 송동 쪽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송동에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맺어서 저희 협약 맺은 데들은 저희가 투자를 해드렸습니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2대 창업 보육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 주 뒤에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축제로 지금 앞으로 키워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형무소 역사관이 이 독립과 민주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옥고를 치렀던 분, 그래서 독립인사와 민주인사를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험난했던 삶의 발자취, 그렇지만 의로웠던 발자취를 한번 남기자 해서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합니다. 이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금년에도 독립인사 2분, 민주인사 2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역사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태극기 플래시몹도 있고 이런 행사들을 이틀간에 걸쳐서 합니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14일 전야제 형식으로 푸프린팅 행사를 하고 15일 날은 역사 콘서트를 하고 하는 것을 거의 전통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를 주제로 페스티벌을 열고 있고요. 이런 독립민주 축제가 금년도에 이제 9회차가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독립과 민주의 정신이 또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 청소년들에게 심어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축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 이제 3선째이신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정말 화려하게 잘 하셔서 이제 서대문구의 확실한 변화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구청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